혜진은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매번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높은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초반엔 몇 킬로그램을 뺐다가 결국 유효 현상으로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곤 했다. 실망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혜진은 건강 중심의 새로운 체중 관리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문득 자신을 괴롭혀왔던 다이어트 신드롬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녀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혜진은 우선 자신의 생활 습관을 철저히 검토했다. 그녀는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며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했던 것을 깨달았다. 이에 반해 건강 중심의 체중 관리 계획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식단에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먹는 양을 줄이기만 했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각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혜진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계획하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포만감을 유지하며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었다.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혜진은 과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힘든 운동을 선호했다. 이번에는 규칙적이고 재미있는 신체 활동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기르고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를 통해 자연 속에서 활력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통해 혜진은 점점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였다. 혜진은 과거의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결국 먹는 데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명상과 깊은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기법을 실천했다. 서서히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음식을 통해 위안을 찾지 않게 되었다. 혜진이 이 새로운 건강 중심의 체중 관리 계획을 지속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몸과 마음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다. 그녀는 이제 체중계의 숫자에 연연하던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혜진의 여정을 통해 그녀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가 다시는 다이어트 신드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건강 중심의 체중 관리 계획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있었고 더 이상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가득 찬 식단을 가지고 살던 나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예전보다 깊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편리함과 바쁜 생활 리듬이 내 식습관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 몸과 정신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하루 한 가지 변화라는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첫 번째 날, 나는 아침을 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평소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던 내게는 큰 변화였다. 빵 한 조각과 과일, 그리고 요거트를 식탁에 올려두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둘째 날에는 점심에 샐러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항상 단품 요리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던 점심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가 더해진 샐러드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도 점심시간이 끝난 뒤 오는 나른함이 덜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날, 나는 물을 더 많이 마시기로 했다. 꾸준히 물병을 들고 다니며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에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 폐기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더 나은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피부 또한 맑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넷째 날에는 저녁 7시 이후로는 먹지 않기로 했다. 늦은 저녁 시간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도전적이었지만 자정에 배가 빌 때까지 먹지 않으니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 패턴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날에는 식단에 하루 한 가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평소보다 다른 종류의 채소를 시도해봤다. 버섯, 방울향 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평소 접하지 않았던 재료들이 이제는 나의 쇼핑 목록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은 맑아졌으며 꾸준히 기록해온 체중계의 숫자도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적응해가며 할 수 있을 만큼의 한 가지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즐거웠다.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나는 날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루 한 가지 변화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게 된 이야기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나에게 지속 가능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하루 한 가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식습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여름의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나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멀어지고자 명상과 요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복잡한 도시의 생활 속에서 점차 잃어가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처음 명상을 시도했을 때 온통 어질러진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시작했다. 몇 차례 호흡을 반복하니 내면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실로 단순한 호흡법이 주는 안정감이란 놀라웠다. 명상을 통해 내 내면과 소통하며 걱정과 불안의 뿌리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본격적으로 요가 수업도 시작했다. 요가는 단순한 신체의 운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조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특히 태양경배라는 선 자세의 스트레칭은 심신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처음엔 유연성이 부족해서 많은 동작이 어려웠지만 점차 몸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리듬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가는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명상과 요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자연스레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법을 터득해갔다. 즉흥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사람들은 종종 명상과 요가가 단순한 유행이나 취미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첨단 기술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다. 어느새 내 일상 속에서 명상과 요가는 오롯이 나의 통로가 되었고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 주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과 요가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나는 만족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 삶을 탐구해가고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시작된 나의 여행은 그렇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 채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의 소화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신화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왜 어떤 음식이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미스터리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주목받게 되었으니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였습니다. 먼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비록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지만 소화관에서 특정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바이오틱스 중 하나인 이눌린은 옥수수, 치커리 뿌리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장내 미생물들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 건강한 소화 활동을 돕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직접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유익균에게 쓰일 수 있도록 남겨두게 되죠. 소화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들로 주로 요구르트, 김치,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과의 전쟁에서 장내 환경을 유익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흡수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소화를 잘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고통스러워하며 복통과 더부룩함을 느끼며 지냈죠. 이때 마을의 현자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힘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발효식품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단을 권장하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현자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꾸준히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이눌린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들을 먹으며 그들의 소화 건강을 관리하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나자 그 마을의 소화 문제는 점차 사라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소화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자의 지혜와 자연이 선사한 신비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힘에 모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형식적으로는 과학적 발견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작용하는 이 두 요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화 건강에 귀중한 해답이 되었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모든 세대에 걸쳐 전승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화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삶을 지키는 비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 한 컵, 김치 한 조각 속에서 우리의 장을 지켜주는 수호자들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